죄송하지만 여기는 1등석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1등석 티켓을 손에 들고 있는데도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말이죠. 이준호 할아버지는 그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80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곧게 펴고 계셨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분명히 1등석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젊은 승무원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깔끔하지만 오래된 옷차림, 브랜드 가방이 아닌 소박한 여행 가방, 그리고 무엇보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마치 1등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승무원의 목소리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조용히 티켓을 다시 건네주셨죠. 하지만 승무원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 티켓이 정말 본인 것이 맞나요? 구매 영수증이나 신분증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무례한 요구를 받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마치 사기꾼 취급을 받고 계신 겁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도 하나둘씩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또 어떤 이는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시선을 감내하시며 차분하게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의심스럽다는 듯 티켓을 이리저리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티켓을 어떻게 구매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오신 분이 지금 한 항공사 승무원에게 신원을 의심받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2등석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으신 채 말이죠. 승무원들은 마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골치 아픈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1등석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지은 누군가였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모멸감을 묵묵히 견디고 계셨습니다. 2등석으로 향하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그 넓은 어깨가 조금씩 구부러져 가는 것 같았고 평생 곧게 펴고 다니셨던 허리도 살짝 굽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셨어요. 2등석에 앉으신 할아버지께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 전쟁 고아로 태어나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던 그 시절 말이죠.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할 때도 이런 시선들을 받으셨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편견들을 실력으로 깨트리며 훌륭한 의사가 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셨지만 소리 지르거나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었어요. 불의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 말입니다. 옆자리 승객이 할아버지를 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1등석 티켓도 없으면서 왜 저기까지 갔을까? 할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들으셨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계셨던 거죠. 비행기가 이륙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1등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쓰러졌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50대 남성 승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명백한 심정지 상황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배웠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한 승무원이 마이크를 잡고 다급하게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들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쓰러진 환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죠. 승무원들은 기장에게 긴급 착륙을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상공에서 긴급 착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환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눈 떠봐요.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기내는 점점 공포와 절망의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누군가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등석 뒤쪽에서 조용히 일어나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이준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천히 1등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의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까 그 거만했던 승무원이 할아버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2등석에. 지금 그런 게 중요합니까?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승무원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즉시 환자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어요. 80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도 더 겪어보신 것처럼 말이죠. 지금 당장 자동제 세동기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산소 마스크도 준비하시고요. 할아버지의 지시는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서둘러 응급 장비를 가져왔어요.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경건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다시 곧게 펴졌고 흐려졌던 눈빛에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한 리듬으로 가슴 압박을 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기내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할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환자가 기침을 하더니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확한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을 구한 거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환자의 아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자 승무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과 의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심장외과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40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승무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서울대병원 심장외과라면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40년을 근무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경력이었습니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이준호입니다. 그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한국 심장외과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었어요. 한 승객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해보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이준호 박사님이에요. 화면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수많은 업적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인공심장 수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명의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미국에서 공부하시며 하버드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평생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거죠. 이분이 바로 그 이준호 박사님이라고요? 승무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세계적인 명의를 외모만 보고 의심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겁니다. 환자를 구한 후 할아버지께서는 다시 2등석으로 돌아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황급히 말렸어요.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그 거만했던 젊은 승무원이 할아버지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한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씩 할아버지 앞에 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승객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승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기내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사님. 존경합니다. 여기저기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아까 할아버지를 비난했던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을 했는지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환자의 아내는 계속해서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제 남편이 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할아버지께서는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으시며 손을 저으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분의 겸손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의이신데도 전혀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겸손함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기내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따뜻함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기장이 직접 기내로 나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박사님, 저는 이 항공편의 기장 마이클 존슨입니다. 오늘 저희 승무원들이 보인 무례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장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당연히 1등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아니, 사실 이 비행기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으셔야 할 뿐입니다. 승무원들이 정중하게 할아버지를 1등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최고의 예우를 다해 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1등석에 앉으신 할아버지께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승무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온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일을 통해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너그러운 마음에 승무원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느꼈어요. 기장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내리실 때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승무원들은 줄을 서서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특히 처음에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젊은 승무원은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승무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공항에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마중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께서 1등석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본 거죠. 할아버지, 1등석 표는 언제 사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빙긋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처음부터 1등석이었단다. 다만 잠시 2등석에 앉았을 뿐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외모나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준호 할아버지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들의 겸손함과 품격을 본받아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감사합니다.